안녕하세요. 단밤 주식 클래스의 찐함 K입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24일 토요일 늦은 11시 16분입니다. 이제 오랜만에 이제 그 금요일날 코롱생명과학이 조금 올랐습니다. 뉴스를 좀 달고 올라왔고요. 그거 관련돼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저는 코롱생명과학의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서 이 영상을 보시길 바라고요. 재생 속도를 좀 빠르게 해서 보시는 게 좀 좋을 겁니다. 그리고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저한테 이런저런 악플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를 모르면 코롱생명과학에 투자한다고 이야기하기 어렵지 않나 라고 스스로 좀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레갈타임즈라는 회사, 이제 이런 또 로펌 관련된 이제 판결 관련된 부분을 이제 뉴스화하는 새로운 언론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인보사 관련 국가 연수비 환수 처분 취소하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나왔고요. 여기 이제 위에 보시면 제가 이제 요렇게 코롱생명과학으로 이제 조회를 해서 한 3페이지 정도까지 요번 판결 관련된 내용의 모든 뉴스를 다 검색해 봤는데, 얘네만큼 쓴 데는 없어서 이 뉴스를 좀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원 제3부에서 7월 23일 코롱생명과학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K주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가 불량하고 실패한 과제로 평가된다는 사유로 코롱생명과학에 대하여 연구비 환수 및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 제한을 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및 보건복지부 장관의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당연한 결과고요. 이 부분은 지난 2월 달에 있었던 행정소송의 판결에서 인보사 취소는 적법하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제 거기에 나왔던 이런 이야기들, 품목 허가 이전 단계부터 제조 판매 단계에 이르기까지 인보사 이액의 성분은 TGF 베타 1 유전자 도입 GP2 293 세포로 일관되게 유지되었고, 코롱생명과학이 품목 허가 이후 인보사 이액 성분을 변경한 사실이 없고, 인보사가 국민 건강에 위해를 주거나 줄 염려가 있는 의약품이 아님을 이미 명시함으로써 그 연구 수행 관련된 부분에서도 판결이 좋게 나왔던 거를 생각해 본다면, 요번에 나온 판결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인보사 주성분이 신장세포로 밝혀진 이른바 인보사 사태 이후 코롱생명과학은 인보사에 대한 임상 과정, 시험 과정에서 의약품 주성분을 바꿔치기 하고 국민의 건강을 당보로 악성 종양을 일으키는 암세포를 주성분으로 의약품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조동찬이 이제 이렇게 플레임을 씌운 거죠. 그래서 임상 시험 과정에서 의약품의 주성분을 바꿔치기 했다라는 게 이제 이렇게 이제 SBS의 8시 메인 뉴스로 나왔습니다. 코롱은 세포가 종양으로 변한 것을 막기 위해 방사선을 쐬는 방식으로 종양 유발 세포를 사멸시켜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논문에 보면 15그레이, 여기 보면 이제 15그레이 강도의 방사선으로 4일 만에 사멸시켰는데, 2015년 논문에서는 60그레이, 여기 보면 이제 60그레이 써 있죠. 그레이, 즉 4배 더 강한 방사선으로도 사멸시키는데 3주가 걸렸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즉 세포의 성격이 바뀌었다고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요런 뉴스 한 줄로 인보사를 아주 그냥 박살을 내버린 게 SBS 조동찬 기자님입니다. 제가 이분에 관련돼서 명예훼손으로 코롱생명과학을 명예훼손했다라는 걸로 실제로 고발을 했고요. 그때 제출했던 PPT 자료입니다. 고발장에 물론 다 쓰기는 했지만 우리 경찰 아저씨들도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또 설명하는 PPT 자료를 또 따로 만들어서 제공했던 내용 중에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보시면 여기 이제 증제라고 이제 쓰여 있는 게 제가 냈던 이제 증거 번호예요. 그래서 증제 7호 2010년도 논문에 실린 본래 도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2015년도 논문에 실린 본래 도표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2010년 논문에는 15그레이고 2015년 논문에는 60그레이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요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실제로 조동찬 그분이 의학 기자인지는 아직도 좀 의문스러운데, 보시면 이게 이제 그 기사에서 인용한 도표고요. 이게 기사에서 인용한 도표. 요거 두 개를 도표를 이제 인용을 했는데, 우리 조동찬 기자님께서 실수였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런지는 잘 모르지만 Y축 가격을 Y축의 값을 떼놓고 이렇게 기사에 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의학 전문 기자면 거의 과학자고, 과학자가 Y축에 뭐가 나와 있는지 빼고 얘기한다. 이게 말이 되는지 부분을 모르겠는데, 이게 달라요. 이게 서바이벌 레이트. 세포가 살아있느냐 안 살아있느냐를 보는 거고요. 이건 TGF 베타 액티비티즈라고 해서 TGF 베타 1이 언제 가장 크게 발현되느냐, 그 부분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 두 개를 같이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초등학교에서 산수도 공부 안 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내면서 의혹을 냈죠. 그래서 의혹대로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는데, 이거 보면은 2010년도 논문은 요렇게 이제 요런 내용입니다. 인간 연골 세포의 형질 전환된 세포의 TGF 베타1 발현 전임상 인구예요. 그래서 왼쪽 도표, 이 왼쪽 도표에는 주머니 세포 형질 도입된 TGF 베타1 연골 성장 인자입니다. 요게 얼만큼의 방사선 조사량에서 가장 크게 발현되는지, 여기 보면 4일 이렇게 보면 가장 많이 발현되는 게 4일이죠. 근데 죽는 게 4일째 많이 죽 거예요. 그래서 방사선 조사 후에 어떤 시점에 그 세포가 가장 많이 죽고, 그 다음에 어떤 시점에 세포가 가장 많이 TGF 베타1이 가장 발현되는가, 요게 이제 두 개가 일치하면서 이 연구 결과는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도 논문은 TGF 베타1 형질 전환된 연골 세포의 제2형 콜라겐과 글리코사민의 표현 유도에 관련된 논문인데, TGF 베타1이 언제 가장 많이 되는가, 4일째 가장 많이 발현되고 6주까지 발현이 되는데, 요 4일 되는 날에 가장 많이 발현됐다. 요거 이제 확인한 내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방사선 조사량에서는 뭐 60그레이 뭐 요런 거는 뭐 이제 방사선 조사하는 그게 이제 가령 뭐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에서 쓰는 방사선 조사하는 거랑, 또 일반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거에서 하는 거랑, 뭐 원자력 병원에서 하는 거랑에 따라서 방사선 조사량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0년도랑 2015년도 논문을 작성할 때 방사선 조사를 어디서 했느냐에 따라서 조사량이 좀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결과는 같기 때문에 방사선 조사한 TGF 베타1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GP2-293 세포인 경우에는 4일째에 가장 TGF 베타1을 가장 많이 발현하고, TGF1을 가장 많이 발현할 때 GP2-293 주머니 세포가 가장 많이 사멸된다라는 게 2010년, 2015년도 논문의 결과입니다. 물론 그때는 그게 연골 세포, 주머니 세포가 연골 세포로 쓰인 줄 알았지만 지금 현재는 GP2-293 세포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증제 8호 이렇게 이제 써서 했고요. 보시면 이거를 떼놓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데, 요거를 어떤 그러니까 어떤 기자도 이것에 대한 반론을 아무도 달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SBS와 싸울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SBS, KBS, MBC, 그 다음에 SBS입니다.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이런 식의 오보를 했을 때 기업 하나를 존망에 빠뜨릴 수 있다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면 이게 서바이벌 레이트이기 때문에 얼마나 살아있느냐를 보는 거고, 여기 TGF 베타1 액티비티라고 그래요. 또 똑같이 여기 똑같이 Y축이 똑같은 비교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비교를 하려고 그랬으면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했었어야죠. 요거 두 개를 비교를 했었어야 되는데
왜 이걸 두 개 비교를 안 했느냐? 예. 왜 안 했을까요? 요런 형식으로 그래프가 나와줘야지 얼마나 보도하기 편했겠어. 그렇죠. 딱 봐도 누가 봐도 60그레이에 3주 동안 살아있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보도 자체에서부터 나온 의혹 전부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고, 제가 이걸 2019년도부터 계속 유튜브로 얘기를 했었고, 한 많은 분들은 그때 당시에 제가 구독자 수가 막 뭐 몇 명 안 됐었는데 이것 때문에 1000명이 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양을 일으키는 암세포를 주성분으로 했대요. 뭐 이거 관련돼서도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방사선 조사를 한 GP2-293 세포, 지금 이제 주머니 세포로 알려진 GP2-293 세포는 불안전하다라는 얘기를 논문에서 따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조동찬과 같이 일하고 있는 어떤 여기자가 이제 발표를 한 건데, 뭐 같은 팀으로 움직이니까 똑같이 조동찬이 했다고 봐도 되는 부분입니다. 종양 원성 세포가 발견되지 않아도 이를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영국, 2014년 미국에서 방사선 조사를 하거나 항암제를 써서 종양 원성 세포의 활동을 멈추게 했더라도 종양을 촉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양 원성 세포는 활동 정지 상태에서도 주변 세포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이분은 분명히 이게 인보사의 그 방사선 조사를 하는 것과 다른 거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 세포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인 건데, 이게 이 논문을 이 당시에 제가 알고 있던 어떤 분께서 논문 원문을 찾아주셨습니다. 셀큘러 세넨텐스, 영어 발음은 죄송합니다. 남주현 기자가 이제 보도한 거는 2010년 논문에 나와서, 이거 가지고 이제 조동찬 기자가 여기 뭐 비디오 먹으니 어디 뭐 특집이니 뭐 이런 있다고들 이제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세포 노화입니다. 이게 세포 노화, 여기서부터죠. 스트레스. 세포 노화를 유발하는 스트레스는 외부 또는 내부의 화학적 물리적 결과에 의해서 유발되는데, 수면기간 동안 치료 중에 예를 들면 방사선, 화학적 요법 또는 내부적 산화, 호흡 및 승화 신호의 결과로 세포 노화가 된다는 거예요. 세포 노화입니다. 노화. 세포가 늙는다는 얘기인 거죠. 빠르게. 근데 이 세포 노화가 되는 그 조직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암세포가 있는데 여기에 방사선 조사를 하거나 항암제를 투여하면 얘가 이제 빠르게 늙는 거예요. 빠르게 늙으면서 SASP라는 이런 호르몬을 이런 거를 이제 내뿜는데, 유해 물질을 내뿜는데, 여기 주변 세포가 이것 때문에 암세포가 다시 되는 거야.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자리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종양 원성 세포는 활동 정지 상태에서도 주변 세포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내용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보사는 인보사는 주변 세포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면, 여기 세포 노화, 세포 자연사, 바람이라는 2004년도 논문에 세포 노화, 세포 자연사, 아포토시스, 요거는 완전히 다른 내용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일부 발췌하면, 세포는 세포기에 정지되어 더 이상 생리적 성장 인자들에 의해 S세포기로 진입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노화된 세포의 대사는 계속 유지하나 DNA 합성은 하지 못한 채로 죽지 않고 그 상태를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까지 유지하는 요런 게 있고요. 여러 세포의 기능 저하가 나올 수 있고요. 노화된 세포들은 아포프토시스성 세포 사멸에 대해 저항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젊은 세포들은 여러 스트레스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낮은 자극에 의한 변화에는 여러 수복 시스템의 작용으로 다시 정상화시키거나 그 수복능을 넘는 경우에는 효과적으로 세포 자연사가 유도되어 세포가 사멸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보사 K는 이 액에 대해서 방사선 조사는 이 수복능을 넘는 스트레스를 주어서 세포 자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실제로 급성 전골 수성 백혈병 HL60 세포주의 방사선 조사에 의한 세포 고사 기전이라고 2001년도에 이미 이 부분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FDA에서 나온 그 이메일을 보더라도 거기에 세포가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세포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는 방사선 조사밖에 없다라는 것을 FDA가 알려주고요. 그래서 그거를 고스란히 따라한 게 인보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정성이랑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 걸었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걸 또 왜 안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에 이 내용, 이 의혹을 퍼뜨린 SBS 때문에 결국 여기까지 온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론적으로는 세포의 첫 번째 규정 자체를 잘못한 회사의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 그 원죄 때문에 지난 행정법원에서 이제 졌다고 보면 되고, 어쨌든 이런 뉴스가 뜨면서 주가가 한번 이제 튀어 올랐습니다. 튀어 올랐고, 이 튀어 오를 때를 우리가 이제 좀 보게 되면 3분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날 갑자기 이제 튀어 올랐거든요. 요때가 이제 한 12억, 13억 정도 들여가지고 여기까지 떠올렸다가 쭉 빠져서 여기까지 빠졌는데, 저는 그렇게 나쁜 흐름이라고는 지금 현재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가격을 넘겨줘야지 좋은 흐름이었거든요. 31,250원. 근데 31,250원을 넘기기는 했는데 버티지 못한 부분은 조금 안타깝죠. 자, 그럼 왜 버티지 못했을까를 생각했을 때 뭐 당연한 결과죠. 여기 있는 분들의 어떤 본전 욕구가 이제 발현된 거라고 보고요. 그 부분을 이제 누군가 매수를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뭐 세력 형님이 오셔서 한 건지 아닌지는 여러분이나 저나 알 수는 없지만, 얘가 적당한 라인에서 지금 저점을 만들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흐름을 우리가 조금 더 예상을 해본다 그러면 금요일 날 나왔던 이 윗꼬리 때문에, 그리고 이날 이제 종가를 올려놓고 뭐 했던 요 부분 때문에 사실은 시간을 좀 벌었어요. 시간을 좀 벌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8월 3일 날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코티에서 이제, 그거 낼 거잖아요. 그것도 뭐라 그러냐? 왜 또 기억이 안 나냐? 어쨌든 그거 냅니다. 반론서 같은 걸 하나 내죠. 그거 반론서 내는 기간이 있고, 그거 때문에 한 다음 달 말 정도나 8월 말이나 9월 초에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요번에 이제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다 알고 있는 거 맞죠? 횡령 배임 관련된 거랑, 그 다음에 이제 감사보고서 적정 받은 거를 요거 두 개를 이제 심사하는데, 심사합니다. 상장 적격성 심사하는데, 요 심사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개선계획안 또 내고 뭐 요런 거 이제 절차를 해서 이제 티슈진에 관련된, 지금 티슈진은 두 개의 상장 실질 심사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는 횡령 배임이랑 감사 의견 관련된 거고, 하나는 이제 인보사 투약 관련된 요거. 그래서 인보사가 실제로 임상을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실행하지 못했다. 그래서 요거 이제 하나 안 풀린 게 이번 올해 이제 12월까지 있는 거고요. 지금 요거 첫 번째 거 풀고 있는데, 요거 관련돼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8월 말까지면. 하지만 요거 때문에 좀 시간을 벌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떨어져도 여기 또 밑에 저점 만들어 놓은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또 지켜내면서 또 시간을 벌 수 있고요. 떨어지더라도 급격하게만 떨어지지 않는다면 볼톡에서 천천히 이렇게 떨어져서 요때쯤에 또 다시 반등하게 된다면 21선 이렇게 눕혀놓고 21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8월달 중순 정도면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올 텐데, 코롱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요? 이번에 이제 연결로 하고 있기 때문에 45일 정도의 유예 기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담이랑 통화해 본 결과 이거를 이제 꽉꽉 채우지는 않을 것 같고, 시간이 되면 이제 알아서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일단 환율 상황이 지난달 6월달 말까지는 그렇게 뭐 평온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7월달에 들어서는 지금 환율이 좀 많이
여기서 말하는 환율이란 원엔 환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율 부분이 좀 괜찮고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3분기부터는 좀 눈에 보이는 흑자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롱생명과학이 가지고 있는 이 관자를 떼는 데에 올해 이제 실적이 되게 중요한데, 그거에 관련된 실적이 또 2분기 실적이 이제 나올 때가 이제 되면서 적당히 이제 시간상으로 보면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윗골이 달린 0.34% 오른 요 봉 때문에 이 윗꼬리 부분은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했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저는 결국 얘는 여기 넘어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 넘어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넘어가면은 이 봉에서 70억 가까이가 지금 거래 대금이 터졌는데, 이 70억이 매집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런 것처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건드리고 여섯 번째 이제 올라갔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제 계속 치면서 이 위에 있는 물량들도 조금씩 잡아먹으면서 계속 박스권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돌파하면 좋고요. 떨어지면 뭐 떨어지는 대로 괜찮다라고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가 뭔데 뭐 그런 생각을 하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종목을 뭐 내일 뭐 당장 뭐 팔 거다, 내일 당장 뭐 10만 원 간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저는 7년이라는 시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241선하고 241선하고 61선하고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이제 정배열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평선이 중요한 이유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240일 동안의 평균 주가잖아요. 종가상의 평균 주가. 그러면 240일 동안에 계속 종가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240일 동안 1년 동안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수익권이라는 얘기고요. 60일 동안 사신 분들도 수익권이고, 120일 동안 사신 분들 수익 구간이고요. 20일 동안 사신 분들은 조금 마이너스, 5일 동안 사신 분들은 조금 마이너스여서 이 장기 이평선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 이제 뭐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주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평선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얘는 좀 늦으니까요. 121선. 결국에는 우리가 주가가 가기 위해서는 이평선을 한번 꼬아야 되는 작업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평선을 그리고 나서 정배열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쪽 흐름 정도의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가령 한번 이제 번쩍 뛰어 올랐다가 한번 꺾고 이런 식으로 됐다가 한번 큰 상승. 여기는 이제 큰 상승으로 정배열 구간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만들지 않고 시간을 좀 죽여서 121선도 올라오고 60일하고 241선 골든크로스도 나고 하는 형식으로 하면서 슬금슬금 정배열 구간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라는 의미에서 이 봉이 매우 의미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주봉인데요. 지금 주봉상으로도 매우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런 박스권을 여기 위에서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런 박스권을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만들었거든요. 하나, 둘, 셋, 앞으로 6주 정도 남았습니다. 6주면 언제죠? 8월, 9월 달 정도인데, 한 2분기 실적 정도 나올 때 정도, 2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 6주면 또 행정소송 또 고등법원 행정소송 또 시작할 때쯤 되겠네요. 이제 그런 형식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습은 뭐 매우 괜찮다라고 이제 할 수 있고, 물론 이제 60일하고 121선하고 이제 골든 크로스 나기 때문에 또 61선 지지 확인하러 또 내려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어떤 급등락에 좀 놀랄 필요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깨는 흐름도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놀랄 필요는 없고, 아까 앞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상기하시면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만약에 코롱생명과학이고
코롱 T시즌이라면 이런 내용으로 저는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런 내용을 어느 정도 스스로 확인했느냐를 좀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 스스로 확신을 좀 가져보는 거죠. 좀 믿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이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기보다는 지금 현재 만약에 코롱생명과학이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인보사가 아니라 그냥 좀 실수를 좀 범했는데 그 실수를 다 채우는 어떤 그런 성과가 나온다면 지금 주가는 역대적으로 저평가가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지금 코롱생명과학이 시가총액이 3,400억인데 네이처셀이 지금 2조예요. 2조. 여기 고점까지 갔다 왔습니다. 물론 이 친구는 좀 악랄해. 항상 보면 악랄해. 이렇게 빼기는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뭐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이처셀이 이번에 줄기세포로 그 퇴행성 관절염 조인트 스템으로 승인받고 나서 이 정도 올라갔다면 코롱생명과학이 이 영광을 누리지 못할 리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2조라면 7배입니다. 7배. 그러면 주가상으로 따져보면 14만원 구간이고요. 14만원 구간이면 여기입니다. 여기 7배 올랐잖아요. 그럼 네이처셀은 얼마나 올랐나요? 네이처셀 여기 7,000원 구간에서 5만원 갔기 때문에 거의 얘도 7배 정도 오른 거 아닌가요?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저는 7년간 보고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이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향후에 있을 고등법원 그 행정 그 소송도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뭐 사실 그게 좋게 안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 또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대법원 갈 때쯤이면 그 코롱 T슈진에서 미국 임상 3상을 한창 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FDA에서 허가 떨어지면 국내에 있었던 모든 잡소리는 별게 아니고 결국엔 조동찬을 또 한 번 고발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떨어지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제가 유튜브랑 네이버 TV로 이제 한 달에 이제 저한테 수익금으로 오는 게 뭐 한 10만 원은 안 돼요. 10만 원은 안 되고 한 9만 원? 두 개 합쳐서 네이버 TV랑 유튜브랑 합쳐서 한 9만 원 정도 되는데 유튜브는 한 달에 10만 원이 안 나오면 이제 못 받거든요. 그래서 두 달에 한 번씩 받는데 얼마 전에 20만 원 정도가 이제 또 입금이 됐습니다. 이제 유튜브에서.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또 매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TV랑 유튜브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이제 매달 가격에 상관없이 뭐 약간 좀 가격에 신경 써서 매수하긴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300만 원 가지고 있는 이제 현금으로 이제 위에서 팔고 밑에서 다시 사는 걸 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에 그 전에 요렇게 한 거랑 요거 이외에 이제 처음에 들어간 금액이랑 해서 지금 계속 매수한다. 나는 7년간 웬만하면 매일 매수,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 매일 매수할 생각으로 저는 이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7년간 산다. 7년간 살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런 말씀 드렸더니 어떤 분이 뭐 수천만 원 투자하는 줄 알겠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은 저를 모르시는 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롱생명과학 특히 인보사 관련돼서 투자하시는 분이 저를 모른다. 저를 모른다.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주담이랑 얼마 전에 통화한 얘기는 이제 오픈 카톡방에서 이제 좀 말씀드렸고, 그리고 9월달 정도면 KRS 2030 관련돼서 지금 6명 남았거든요. 6명 남았는데 그 중에 3분은 마쳤고 이제 나머지 3분 남았습니다. 그분들까지 이제 완료가 되지 않겠느냐. 그 완료가 되면 아마 완료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를 또 한번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뭐 이제 제 나름으로 이제 시나리오 써가면서 또 주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더운데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선풍기 틀어놓고
늦잠, 낮잠 이런 거 주무시면서 또 주말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